네, 이제 오늘장 개장 3분여 남아 있습니다. 동시호가 구간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양대 지수 상승 출발 예상되곤 있지만 또 미국장 대비해서는 탄력이 좀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코스피가 0.4%가량의 상승 호가 나오면서 2258선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이 0.62%의 오름세로 701.4포인트 선에서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군들 여러 가지 재료들 가운데서 아무래도 미국장의 영향이 오늘장에 있을지가 가장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호한 실적 장 마감 이후에 발표한 넷플릭스 관련한 종목군들의 시세가 가장 단연 돋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콘텐츠주들, 드라마주들의 상승세가 좀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넷플릭스 3분기 영업이익이 20% 급증했다는 소식에 따라서 장 마감 이후에 주가가 또 10% 넘게 중반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 4.7%의 오름세로 69,200원 선 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A스토리가 가장 강한데요. 14% 넘은 강세 23,400원 선이고요. 콘텐트리 중앙 7%, 뉴가 6% 오름세입니다. 펜 엔터테인먼트, 덱스터, 초록뱀 미디어 등의 종목들이 1%에서 3%의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위즈윅 스튜디오가 5% 넘는 상승 탄력으로 17,450원 선의 호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어제 장에 좀 움직임이 좋았죠. 리오프닝 주 가운데 항공주, 유나이티드 항공도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4분기까지 여행 수요의 반등으로 실적 개선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서 어제 아무래도 좀 시세가 나왔기 때문일까요? 오늘은 1%에서 2%의 상승 탄력 눈에 띄는데 진에어가 2.7%의 상승으로 14,800원 선의 호가가 형성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여타 종목군들 가운데서 알루미늄 주들이 조금 시세가 좋은 걸로 보였었는데 현재 사마 알미늄이 6%, 남선 알미늄 4%의 상승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주 모습들을 좀 살펴보면요. 증권주 가운데 메리츠 증권이 4%의 상승 탄력입니다. 올해 고점이 7,000원대였는데 현재 3,800원대니까 반토막 난 이후에 지금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4% 넘는 상승 탄력 나오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쪽에서는 현대위아 낙폭이 5%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LG화학입니다. 미국 항암제 기업 인수 소식 8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 내용이 나왔지만 오늘 주가는 4.9% 하락으로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57만 2천 원 선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의 모습들도 좀 보겠습니다. 코스닥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10월 19일 수요일 주식시장 열렸습니다. 간밤 미국장 3대 지수 1% 내외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양호한 실적이 지수를 상승으로 견인해줬고요.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골드만삭스, 로키드 마틴, 장마감 이후에 넷플릭스와 유나이티드 항공까지 모두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과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실적 시즌에 미국장에서 포문을 열었었던 금융주도 양호했고 그 바통을 이어서 방산주와 기술주, 항공주까지 잘 받고 있습니다. 호실적과 저점 매수세의 조합,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식시키는 분위기가 실적을 통해서, 주가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별로 계속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과매도 인식이 일단 퍼지고 있는 시장이지만 여전히 긴축이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간밤 또 미국장을 봐도 또 영국발 이슈와 러시아발 이슈가 변동성을 유발하는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또 간밤 미국의 10월 주택시장 지수가 나왔는데요. 10년 만에 최저로 집계가 됐습니다. 38로 나왔는데 주택 건축 업계의 경기 체감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또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오늘장 출발 상황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양대 지수 오늘장 혼조 양상으로 출발합니다. 코스피가 오늘 0.03% 소폭의 하락으로 출발했고요. 0.09포인트 보합권에서 현재 장중에 조금 상승으로 전환을 하다가 현재는 소폭의 하락으로 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2250선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내주고 있는 시장이고요. 현재 0.04% 오름세로 2250.8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장까지 4거래일 연속의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상승 출발한 이후에 상승 탄력 조금 더 높이고 있습니다.
0.29% 오름세로 699.14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입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 선물 모두 오늘장 일단 외국인 쪽에 매도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 12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 219억 원어치의 매도를 기록합니다. 어제 장 초반에 매수세를 보였다가 결국에 장 초반에 매도를 보였다가 장 후반에 매수를 보였던 외국인, 오늘 일단 장 초반에도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 219억 원어치를 팔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이틀 연속의 순매수 가리키고 있고요. 65억 원어치를 사고 있고, 개인 쪽에서 하루 만에 매수 전환하면서 150억 원가량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 쪽에서 일단 외국인 IT주에 대한 매수세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은 운송 장비를 위주로 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 기관 동반해서 매수하고 있는 업종은 잡히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대형주 위주로 해서 현재 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 특징적입니다.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이틀째 외국인의 매도 나오고 있는데요. 220억 원 현재 장 초반에 매도를 합니다. 기관 쪽에서 하루 만에 매도 전환하면서 87억 원어치를 팔고 있고, 개인 쪽에서 3거래일 연속의 매수로 319억 원어치의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는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모두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차익거래에서 소폭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비차익을 중심으로 한 매도가 나오고 있고 212억 원어치의 매도입니다. 코스닥에서는 220억 원어치의 매도세가 흘러나오면서 양대 시장 200억 원대 프로그램 매도 소폭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가증권 시장의 업종 동향을 보겠습니다. 오늘장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은 화학업종입니다. 화학업종이 현재 0.94%로 가장 크게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화학업종 가운데 LG화학의 낙폭, 동시호가 상황과 마찬가지로 3% 후반으로 하락 압력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정밀 그리고 뒤를 이어서 증권업종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상승하고 있는 업종 보시면 오늘 운수창고 0.9%의 상승 탄력 눈에 띄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그리고 HMM 같은 항공주와 해운주 나란히 상승하고 있고요. 기계, 전기가스, 철강, 금속업종 0.6%대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살펴볼까요?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혼조 양상 띄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대형주 위주의 매도 압박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LG화학이 3.9%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현재 하락하고 있는 쪽에서는 낙폭 SK하이닉스가 1% 가까운 낙폭으로 눈에 띄고 있는 모습입니다. 카카오와 셀트리온 같은 플랫폼주와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매수세가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1% 이상의 상승 눈에 띄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대형주의 움직임 대체로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더 돋보이고 있죠. 위메이드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이 두 가지 종목이 각각 7%와 2% 후반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넷플릭스의 호실적인 지금 콘텐츠주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게임주의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이 게임주 가운데서 특히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또 재료가 한 가지 나오고 있는데요. 위메이드 바로 내일 출시가 됩니다. 위메이드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 3.0이 출시가 되면서 이를 계기로 해서 신작 게임과 생태계 확장이 일어날 것이고 종합 블록체인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의 움직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상황 살펴볼까요? 일본장 같은 경우는 엔화 가치가 주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엔화 약세가 일어나더니 32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죠. 150엔 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경제에 여러 가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일본 증시도 미국장과 마찬가지로 상승 출발합니다. 0.25%의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젯밤 10시에 또 여러 포탄을 또 사격했습니다. 어제 250여 발의 포병 사격이 있었고요. 이런 내용들 과연 반영해 줄까요? 원달러 환율 이런 내용들을 반영합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달러 약세도 불구하고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1원 이상의 상승으로 1,424원대 움직임, 1,400원대, 1,420원대 중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개장 상황들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10분의 승부사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초반의 특징들 최현재 전문가부터 짚어주실까요? 뭐 넷플릭스 관련주 안 볼 수가 없는데 콘텐츠주 봐야 되는데 오늘 뭐 전부 다 이제 급등하고 있어요. 사마 네트워크스 뭐 15%까지 급등하고 있고 A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17%, 장중에는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습니다. 지금 그러나 이제 조금 밀려내려서 지금 음봉의 모습 보이고 있고요. 뭐 스튜디오 드래곤, 그 다음에 콘텐츠 리중앙 모두 다 이제 초강세입니다. 역시 뭐 넷플릭스 관련해서 영향 받았다라고 보이고요. 역시 좋은 실적 발표하면서 지금 시간에서 지금 약 14%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어가지고 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그동안에 콘텐츠주들 뭐 A스토리, 사마넥터스 한번 잠시 보면은 그동안에 좀 오른 게 없어가지고 오늘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어떻게 보면은 트리거가 좀 된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이게 A스토리고 그다음에 이게 사마 네트워크인데 그동안에 좀 많이 못 올랐습니다. 역시 뭐 그러나 이제 뭐 추격 매수 뭐 지금 15% 넘어가서 추격 매수는 좀 당연히 곤란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오늘 결국에는 저는 뭐 이게 음봉으로 끝날지 양봉으로 끝날지는 뭐 아직 뭐 예측은 불가능한데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일단 좀 넷플릭스가 4분기에도 좀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괜찮은 모습 보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은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는 또 이제 오리지널 콘텐츠들이 좀 많이 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대작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일정들 체크하셔서 매수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넷플릭스 일정 매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략을 주셨네요. 넷플릭스 이번 실적 발표에서 예상보다 또 2배 많은 구독자 수를 보였습니다. 240만 명 이상 증가를 보였고 또 넷플릭스의 구독료를 최근에 광고를 도입하면서 낮췄다는 점이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도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러 가지 신작 OTT 쪽에 넷플릭스 등등에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드라마주 납부 과대인 만큼 이제는 좀 관심을 가져보자. 다만 장 초반에는 지금 따라가는 매매는 펴지 말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어떤 특징 보시나요? 네, 방산주 좀 보겠습니다. 이제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쐈는데 이제 주로 이제 방산주 쪽에 테마로 엮여 있는 뭐 퍼스텍, 빅텍, 스페코 예전 같으면은 요 정도 북한이 지금 이런 도발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퍼스텍, 빅텍, 스페코 요즘에 움직임을 보면은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테마도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테마성이라든가 또 이쪽 테마를 바라보는 투자들의 어떤 그런 투심이 강하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 미사일 발사건으로 이쪽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은 모멘텀이 강하지 않다는 부분들을 이제는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오늘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을 좀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단지 이제 제가 보는 방산주는 이런 이제 소형 방산주가 아니고 대형 4대 방산주 보고 있죠. 에어로스페이스, 로템,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보고 있는데 요 근래 이제 반등들이 좀 나왔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온 형태이기 때문에 좀 쉴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쉬어가는 구간에서 방산주들의 모멘텀을 저는 계속 아주 좋게 보고 있고 수주 모멘텀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연말에도 또 내년에도 계속 지금 대기 중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방산주들과 관련해 가지고는 시장 반등이 나올 때 거의 틀림없이 반등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스권 전략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방산주들은 조금 이제 조정 기다리셨다가 지금 V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한 종목들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형 방산주 위주로 매매 전략 펼 수 있다는 점이군요. 예, 일단 눌림목 공략해보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 가운데서 포스코 케미칼이 또 신고가를 경신합니다.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3% 넘는 상승 탄력 눈에 띄고 있는데요. 4거래일 연속 오르네요. 최현재 전문가님 짚어주시죠.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은행주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 시장 은행주들이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상승을 좀 했는데 국내 은행주들도 최근에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한 1% 중반대, 초중반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금융지주가 한 1.23% 정도 상승하고 있고 신한지주도 1% 정도 상승, 그다음에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오늘 0.7%, 약 1% 가까이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차트 좀 보면은요, 지금
역시 은행주들은 하반기에 좀 배당에 대해 다른 주식들보다 배당을 좀 많이 주니까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역시 미국 시장에서 은행주들이 지금 순이자 마진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결국에는 은행주들은 계속적으로 순이자 마진은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금리가 엄청나게 높아져가지고 부실채권이 막 쏟아지지 않는 이상은 은행주의 펀더멘탈은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좀 계속적으로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말 역시 배당에 대한 기대감 빼놓지 지금 그런 기대감도 계속 있는 것 같고요. 하나금융지주 같은 차트 보시면은 지금 박스권 상단 돌파하는 움직임. 신한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 KB금융이 상대적으로 조금 덜하고 상승폭이 좀 덜하고 좀 무거운 모습인데 역시 4대 금융지주 중에서는 금리 민감도가 제일 높은 하나금융지주가 개인적으로는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금융주 쪽에서도 금리 인상의 모멘텀을 반영하는 것이 좀 변화가 생길까요? 대형 금융주식들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또 어떤 특징 보실까요? 네, 오늘 전기차 좀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포스코케미칼이 지금 전고점 돌파가 나오면서 신고가를 낼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일단 오늘 종가상으로 전고점 고가가 188,500원이었으니까요. 종가상으로 그쪽을 넘어서 안착이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거기를 못 넘게 된다면은 약간 오늘도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내일쯤에 가지고 또 음봉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보유가 좀 가능하겠고, 그리고 종가 부분에 만약에 오늘 음봉 전환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비중을 조금만 줄이세요. 그리고 눌림 구간에 다시 들어가면 되고요. 따라잡는 거는 지금 하지 마시고요. 조정을 좀 기다리셨다가 가면 됩니다. 포스코케미칼은 저는 신고가 내고 한 번의 추세를 더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중기적으로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쉬어갈 수 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고점을 지금 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굉장히 이제 자회사도 모멘텀들이 강하기 때문에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제 전고점 넘는 부분이 사실 에코프로의 역대 신고가는 역대 고가는 이제 157,975원. 이게 이제 언제 나온 거냐면은 2021년 11월에 나온 거네요. 그래서 그 금방까지 가까워왔죠. 그래서 이번에 단번에 거기를 넘어서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따라잡기는 하지 마시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오늘 올라갔지만 옆으로 기간 조정이 있든지 아니면 가격 조정이 들어오든지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기다리셨다 타이밍을 잡으면 에코프로도 제 생각에는 지금 내년도에 다시 한번 신고가를 낼 수 있는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양재 쪽에 에코프로 BM이라든가 LNF 쪽에 외국인들이 들락달락 하는데 저는 지금 충분히 매수 가능한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동박 쪽에 일진머터리얼즈나 SKC 이런 쪽은 약간 좀 매력을 좀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동박 가격이 그렇게 반등이 세게 나오질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동이 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쪽보다는 양극재나 첨가제 쪽, 첨가제 그러면 첨보 이런 종목들이 있겠죠. 좀 바닥 잡는 느낌이 있고 또 그 전해질 쪽으로 이제 동화기업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또 새롭게 진출하는 종목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하셔가지고 전기차 쪽엔 여전히 좀 시장이 눌리면 오히려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가셔도 될 섹터로 여전히 1순위 관심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하락했을 때 그 다음 이제 주도력을 보여주는 것에 대비해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방산과 2차 전지를 꼽아주고 계시는데요. 네, 10분의 승부사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좀 급등하는 쪽 있죠. 공급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배터리 쪽의 소재들 시장에서 많이 주목했는데 오늘 또 IT 쪽의 네온의 가격이 또 급등했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종목별로 모멘텀이 아주 강하진 않아요. 대성산업 같은 종목이 이 네온 가격 상승의 수혜주로 이야기가 되는데 한 5% 장 초반보다는 탄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네온 가격이 크게 올라서고 있다는 거 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온 가격 계속해서 고점을 경신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33배 급등했다는 수치까지 나오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여타 또 오늘 종목들 가운데서 일단 가장 큰 특징은 콘텐츠 게임 엔터 쪽의 움직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최어재 전문가가 짚어주셨는데요. 장 초반에 넷플릭스 호실적 때문에 좀 매매하고 싶으셨던 분들도 너무 강하게 출발해서 초반에 좀 매매가 가능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신기수 전문가님.
오늘 일단 떴기 때문에 네. 거의 뭐 이제 음봉 나온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날이죠. 에이스토리가 상당히 이제 시세를 많이 줬다가 지금 음봉을 좀 길게 늘었는데 고가가 29%까지니까 거의 뭐 상한가 갔었고 시가도 29% 됐으니까 올랐다가 지금 이거는 이제 그 시가 고가가 됐네요. 이제 이런 형태의 음봉들은 추가 그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죠, 기술적으로도. 그래서 오늘 진입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오늘은 일단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뭐 위쪽에서 이제 매도를 하셨든지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마 이제 좀 눌리게 되면은 저는 이제 에이스토리 괜찮게 봐요. 왜냐하면은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자기 IP 사업을 지금 활발하게 전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 쪽에도 가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사업 하나 터지면은 연계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스토리 중기적으로 이제 좋게 보고 있습니다. 더 눌려준다면은 저는 충분히 이제 꼭 넷플릭스 건이 아니더라도 모멘텀은 충분히 갖고 있다 보이고요. 키스트가 또 오르는데 키스트도 자기 IP 사업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요번을 계기로 바닥은 잡을 것 같은데 키스트 오늘 따라잡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따라잡기보다는 각 이제 이쪽 결국에는 이제 미디어 콘텐츠 쪽도 신장 모멘텀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신장 모멘텀들을 좀 차근차근 좀 살피시면서 어쨌든 이걸 계기로 바닥 잡아가는 형태들은 보이니까 조정 구간 기다리셨다가 타이밍 충분히 잡을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 엔터주 같은 경우도 뭐 바닥을 잡는 수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게임주 같은 경우도 차별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NC소프트 어제 강하게 올라줬는데 오늘 뭐 일단은 추가 상승하네요. NC소프트도 2%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점이 104만 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3분의 1 토막이 난 수준에서 반등이 뭐 여기서 좀 더 시원스럽게 나와야 좀 만족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탄력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게임주의 지표가 되고 있는 종목군이 되고 있는데 블록체인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정도 내일 또 있고요. 신기수 전문가님, 게임주 위메이드 그룹주 어떻게 보실까요? 위메이드 쪽에는 이제 여전히 사실 위메이드 쪽에는 P2E라든가 P2E 네. 블록체인을 하는 이유가 이제 P2E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P2E 쪽의 대장이 이제 위메이드하고 위메이드 맥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P2E 얘기 나오고 뭐 그런 데 대한 기대감들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예. 더 움직일 모멘텀들은 남아있다 보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급등하는 과정에서 따라잡게 하면은 그건 아무래도 좀 불안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구간들은 충분히 좀 공략이 좀 가능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관심권에 두자 이렇게 보이고요. 또 이제 NC소프트나 펄어비스 같은 종목들은 이제는 좀 바닥 잡는 흐름들은 나오는 것 같아요. 단지 이제 펄어비스는 신장 모멘텀이 좀 지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모멘텀을 받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NC도 사실 내년도에 확실하게 나올 게임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 출시 일정 같은 것들이 아직 발표는 안 됐기 때문에 시간 좀 걸릴 겁니다. 대형주들이 일단 자리 잡아야 되는데 대형주들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근데 이제 중소형주들이 이제부터 4분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도 1분기, 내년도 상반기에 대한 신작 얘기들이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리포트 나오기를 좀 기다려야 되겠고, 그런 데 대한 어떤 전망 같은 것들을 좀 기다리시다 보면은 아마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게임주들, 중소형주들 관심 가지면서 좀 지켜보시되 진입 타이밍은 조금 더 기다리자를 말씀드릴게요. 네, P2E 게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좀 완화해 주려는 스탠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감에서 발언이 나온 이후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데요. 눌림목 공략 혹은 또 모멘텀 보면서 전략 세우는 종목별의 대응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은 이 오늘 올라가고 있는 컨텐츠주와 게임주의 눌림목 공략 생각하고 계세요? 아까 이제 컨텐츠주들은 예. 제가 이제 오늘 일정 급등하는 거 예. 절대 사지 마시고 일정 체크하면서, 일정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각사마다 이제 오리지널 드라마, 오리지널 예. 콘텐츠가 나오는 일정들이 좀 있어요. 그렇게 확인하시고 뭐 한 2주나 일주일 앞에 선침해, 저는 그거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뭐 관심 받는 신작들이 하반기에 좀 많이 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일정을 하나하나 좀 체크해 봐야 되는데, 원래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조금 대작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컨텐츠주들은 하반기에는 조금 더 뭐 넷플릭스도 그렇고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게임주에 대해서도 의견 주시죠. 게임주는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지금 신작 일정이 내년으로 늦어진다는 증권사 보고서 때문에 뭐 좀 많이 하락했는데, 저는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신작 출시 일정 같은 경우에 좀 체크를 해봐가지고 늦춰지지 않는다면은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지금 순차적으로 좀 나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여전히 게임주는 좀 많이 빠졌고 좀 낙폭 과대이기 때문에 저는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지금 상당 부분 지금 위믹스 코인 관련 때문에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 만에 상승률이 거의 막 100%, 90%, 100%까지 나왔어요. 저점 대비.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런 쪽의 접근은 조금 무리다라고 보고 있고요. 차라리 좀 덜 오른 게임주들 위주로 좀 접근은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차트는 보니까 좀 이쁘게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차트는 뭐 후행적이긴 하지만은 일단은 계속적으로 횡보하면서 뭐 쌍바닥권 모습 보이고 있어가지고 NC소프트는 조금 빠지면 뭐 긍정적으로 한번 접근해봐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바이오주에 또 신규 상장 있습니다. 샤페론인데요. 샤페론 염증 복합체 억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아토피, 알츠하이머 등의 염증성 질환을 치료하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공모가가 이 종목이 5,000원이었는데요. 희망 공모가를 굉장히 크게 밑도는 수치였습니다. 하단이 8,200원이었는데 5,000원 최종 공모가가 나왔던 종목이고요. 오늘 시초가가 이보다 80% 높은 수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1%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바이오주도 최근 들어서 바닥권에서의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고요. 이 IPO도 일단 낮은 공모가가 주요했던 것 같은데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뭐 샤페론 요즘에 이제 그 SBB텍도 그렇고 약간 좀 타이밍을 좀 잘 잡은 것 같아요. 네. 그 시장이 뭐 이제 바닥 잡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위쪽으로 살짝 이제 반등이 나올 적에 이렇게 뭐 상장을 해가지고 잘 가는 것 같은데 샤페론 같은 경우에는 뭐 공모가가 5,000원 그럼 뭐 낮다 싸다. 근데 사실 이거를 우리가 그거 가지고 이제 결정할 수는 없어요. 결국은 이제 투심에 갖고 좌우가 될 텐데 지금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만 본다면은 만약에 이제 샤페론 같은 경우에 이제 약간 좀 기술적인 대응은 좀 필요하니까 9,800원 정도 깨지게 되면은 그럼 매도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매도 나온 이후에 잡아 올릴지 아니면 더 밀어버릴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마지노선을 갖다가 좀 정해 놓으시면서 거의 깨지면은 매도를 해야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런 신규 상장 종목에 이렇게 올라갈 적에 또 상한가 가격으로 따라잡고 하는 것들은 그 근거가 확실하다면 모를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무슨 밸류에이션 상의 근거도 없고 또 상장된 지 하루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차트 보고 들어갈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결국에는 그런 것들은 그냥 뭐 그 갬블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는 접근을 하기는 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초보자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상당히 변수가 많은 신규 상장 종목에는 접근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따라잡기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언제 매도 타이밍을 잡을까 이런 고민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주에 관심주 있으실까요, 최현수 전문가님?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본다면 이제 코로나 국면이 끝나가지고 코로나 만약에 코로나 때 떴던 제약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모멘텀이 이제 끝났다고 보고 있고요. 뭐 자기네들 이제 원래 기존에 했던 거 신약 개발이나 이런 쪽에 접근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특별히 지금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본다면 실적 모멘텀도 없고 대형 대형 바이오주들 이외에는 조금 접근은 조금 다른 주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뭐, 다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환율 효과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뭐 좋을 것이다라는 지금 루머는 지금 돌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본다면은,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은 대형 제약 바이오주들, CDMO,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선별적으로 좀 매수는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LG화학 같은 경우는 오늘 주가가 좀 반응이 좋지가 않죠. 미국의 바이오 기업 아베오를 인수했는데요. 국내 최초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그 신약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 인수합병을 진행했습니다. 일단 낙폭을 좀 줄이면서 2.6%의 하락인데요. LG화학에 대한 투자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저는 이제 LG화학을 이제 투자를 할 때
투자 포인트를 보셔야 되겠죠. 화학주로 투자를 할 건지, 네. 2차 전지로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 바이오 쪽을 지금 진출하고 있으니까 바이오로 투자를 할 건지. 그러면 화학 쪽으로 투자를 할 것 같으면 화학 쪽에는 별로 저는 매력적이지 않다 보고 있고, 업황 자체가. 2차 전지로 투자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면 좋겠고, 바이오 쪽으로 투자를 할 것 같으면은 LG 화학에 대해서 바이오 지금 인수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냥 언뜻 드는 생각이 나중에 또 분사하겠구나 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또 불확실하고. 그래서 사실 저는 LG 화학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그렇게 명확하게 찾지는 못하겠습니다. 실적만 보고 들어가기도 뭐 시장에서 LG 화학 같은 종목을 실적만 보고 또 매력적으로 볼까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등은 나오겠지만 저는 한 65만 원 선이 오면 오히려 매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런 투자 포인트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저는 LG화학의 접근 바이오 쪽도 지금은 조금은 좀 불확실할 거로 보고 있고, 어쨌든 포인트가 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2차 전지로 보고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들어가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LG화학 이 첨단 소재 그리고 바이오 또 2차 전지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가 모두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최현주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신기수 전문가님 의견하고 거의 비슷한데 저는 네. LG가 화학주로 보면 엄청 비싸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을 분사하면서 셀 쪽으로는 2차 전지 셀 쪽으로는 이미 이제 하고 있는 게 없고 결국엔 2차 전지 소재 아니면 바이오 이런 두 쪽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하락은 역시 M&A 하는 쪽 역시 돈을 쓰니까 8천억 정도 썼으니까 하락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일단 바이오 쪽에 조금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신약개발 업체를 통해서 인수를 해가지고 미국 시장 진출하려는 좀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저는 아베오라는 기업을 어제 좀 찾아봤고, 어제 미국 시장에서 한 42% 정도 폭등을 했는데, 이 기업이 흑자가 나는 기업은 아니에요. 신약들은 좀 가지고 있는데, 매출은 어느 정도 좀 나오고 있어요. 한 1,500억 정도 나오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흑자로 돌아서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는 기업이다. 그렇게 본다면은 향후에 실적으로 좀 연결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채팅창에서 2차 전지밖에 돈을 넣을 곳이 없군요. 라고 글 주셨는데요. 캠시스도 2차 전지 관련주로 부각이 됩니다. 전기차 배터리 진단 키트를 개발했는데 초음파 기반이고요. 이 초음파 진단 키트를 통해서 배터리 내부의 물리적인 상태의 변화를 좀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모멘텀을 받는 종목도 좀 생겨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항공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적에 대해서 대한항공이나 오리온 이런 종목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항공주 아무래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유나이티드 항공도 4분기까지 여행 수요 때문에 실적 괜찮을 거라고 하는데요. 항공주 움직임 지켜봐야 될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네, 반등 나올 보실까요? 걸로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소형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 일본 쪽이 지금 이제 좀 열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은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어떤 그런 얘기들이 지금 시장에서 떠돈 지가 상당히 좀 오래됐어요. 1년 넘게 지금 됐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다 할지라도 주가에 큰 반응을 할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반등은 나올 것 같지만 반등 이상 나오긴 좀 힘들다 보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반등이 나오면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좀 매도하신 이후에 그다음에 실적이 좀 돌아서는 걸 확인하신 이후에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항공주들 중에는 그리고 소형 항공주들 중에는 지금 4개년도 이상 계속 적자인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말 다가오니까 불안감도 조금 있을 걸로 보이니까 반등 시 저는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개장 이후 상황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최현주 전문가,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고맙습니다.